안녕하십니까? 한림부동산TV 황태성입니다. 박진수입니다. 네,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 있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 구성 규제 완화에 대한 건이 다뤄졌었는데요. 오늘은 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네요,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공간 규제 완화. 또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한 거는 전에 한번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러셨습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같이 이제 상관이 이제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이 지금 주거 문제에 대한 것, 학교 문제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돼서 앞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은 거주를 못하게 하겠다, 주거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규제를 하는 바람에 기존의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거 입주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한시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시켜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법안이 한번 나왔었고요. 또 그거와 따라서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면적이나 이런 기준이 그 전에 이제 40회배 이하로만 해야 되는 이제 그 면적 기준이 이제 완화가 돼서 50제곱미터 이하까지 이제 전용 면적 이하로 이제 완화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전용 면적으로 50제곱미터 보니까 발코니를 확장을 좀 하게 되면 상당히 넓어지는 평면을 갖게 돼요. 그래서 보통 도시형 생활주택 그 전에 평면을 보시게 되면 완룸의 완거실 정도의 사이즈였는데 이제는 투룸도 가능해지고 3룸까지도 가능해지는 평면을 갖게 됐습니다. 네. 한번 헤드라인 체크 내용 한번 볼게요. 이제 면적 제한하고 공간 구성 규제 완화를 했다. 근데 원룸형 주택을 소형 주택으로 용어 변경을 했다. 그리고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의 6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를 했다. 이게 이제 아까 50제곱미터 전용 면적의 발코니를 확대를 하게 되면 이 정도의 면적이 나온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평면 계획 가능. 당연히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뭐 침실이 아까 3개까지 또 허용이 된다라는 거고요. 침실 2개 이상인 세대는 전체 소형주택 세대수의 3분의 1, 33%네요. 그죠? 그 이상을 넘지 못하네. 이게 또 한계가 있네요. 원래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의 태생이 소형 주택으로서 이제 원룸형 주택으로서 보급한다는 취지로 왔기 때문에 전체를 이걸 완화를 해주면 이건 뭐 아파트지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형 평수를 원하는 수요자들의 충족을 못 해주기 때문에 이제 법으로 또 30% 정도 이내에서 또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보시면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소형주택, 즉 도시형 생활주택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게 이제 주차장 설치 제한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그 전에 이제 법은 시행이 2012년 6월 29일에 이제 주차장법을 보시면 1번 항에 보시면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 세대당 주차 대수가 한 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세대당 대신 이제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2번 사항에 보시면 1호에도 불구하고 여기 왜 보시면 0.7대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당 한 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이런 거는 거의 한 개의 실에 한 대예요. 한 대. 그런데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0.7대니까 0.3대를 완화를 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게 세대수가 많다 보면 대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완화를 해줬던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원룸형 주택의 이제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에는 차들을 이제 많이 갖고 다니면 아무래도 이제 혼잡하잖아요. 그래서 뭐 전용 면적당 120회당 한 대 뭐 이렇게 해서 차를 되도록이면 뭐 갖고 들어오지 마라. 이제 주차장 설치 제한 구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는. 사실 차 없는 분들이 없잖아요. 요새는 사실은. 요즘 집은 없어 차는 그래서 이제 있죠. 도심 지역의 상업 지역의 이제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로 분양되었던 것들이 오피스텔보다는 좀 완화가 되어 있어서 주차 문제 때문에 좀 이슈가 되기도 해죠.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오피스텔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번에 이제 오피스텔이 면적이 바닥 난방이 85회배에서 120회배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차 대수에 대한 산정 예시를 표시를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렇게 이 프로젝트가 85회배로 설계를 했었는데 120회배로 면적을 이제 늘려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세대수는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오피스텔 주차 대수는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업장은 아니지만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서울특별시 이번에 기준에 110회로 늘었을 때 과연 주차 대수가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 근데 이게 주차 대수가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에 오피스텔이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한 실에 한 0.7대의 비율을 가졌었습니다. 네. 뭐 지자체에 따라서 원룸 이상 오피스텔들은 무조건 뭐 한 대를 설치를 하라라는 지자체 조례도 있었지만 보통 0.7대 수준으로 이제 주차장을 설치를 했어요. 그게 이제 면적으로 보면은 75제곱미터당 한 대. 네. 요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84회배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75회배당 뭐 한 대다 그러면 뭐 0.7대 정도의 한 대 정도 되는 수준이었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면적으로 한번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면적 약 한 10,000회 정도예요. 이게 한 3,000평 정도 되겠네요. 연면적이. 네. 그러면 이 오피스텔에서 기존에 이제 주차 대수, 전용 면적이 이제 85회배 이하 시에는 75회배당 한 대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36대가 필요했어요. 근데 이것을 85회배 이상, 바닥 난방이 120회까지 된다고 하니까 120회배로 늘려서 3룸 오피스텔을 만들어서 이제 확실한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이거 나눠보니까 85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120실이 85실로 줄어들었어. 65제곱미터당 한 대의 주차 대수를 설치해야 되다 보니 156대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136대가 필요했는데 네. 120실에 지금은 156대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대 수는 줄어들었는데 주차 대수가 이렇게 늘어났다. 이해는 가지만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 부분은 좀 완화를 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파트도 한 세대당 뭐 1.2대 정도 비율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조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85실인데 한 실에 2대 정도의 주차장 대수를 갖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공간의 어떤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또 지하층을 이제 만약에 주차장을 지하에 설 때는 지하 주차장을 한 층 이상 뭐 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광역시나 이제 특별자치시에도 마찬가지로 좀 보시면 예시를 좀 했는데요. 85회배당 한 대였는데, 광역시나 뭐 수도권 내 같은 경우는 이제 70제곱미터당 한 대로 해서 145대. 요게 좀 비율이 그나마 좀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죠? 85실에 145대. 1.5배 되겠네요. 1.5배. 그래서 문제는 지하 주차장을 아파트도 1.2배에서 1.3배만 되면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비아파트 상품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는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보시면 네. 원룸형이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세대당 0.6대, 30제곱미터 미만은 0.5대. 이 뭐 조그만 평수의 주차장을 너무 강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세대에 한 대꼴 정도 뭐 설치하면 된다라는 게 비아파트 상품의 소규모형 주택에 대한 주차장 규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생수기에서 이제 오피스텔 용도 변경 한시적 기준 하나 2년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수기에서 오피스텔로 갔을 때 생활형 숙박시설은 발코니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했어요. 네. 보세요. 여기 한번 전에 이제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이 화면에 좀 띄워볼게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평면을 봤을 때 발코니가 오피스텔에는 발코니가 뭐라고 그랬죠? 전용 면적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생수기 당연히 84회배짜리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발코니가 전용 면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럼 84회배가 120회배, 130회배가 이제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바닥 난방도 뭐 120회배로 이제 늘려놨으니까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래서 뭐 주택으로 활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전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아파트 84회배랑 거의 비슷한 구조로 그렇죠. 할수 있다고 그런데 말씀하셨죠. 이제 주차장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또 이슈인 것 같아요. 네. 오피스텔의 주차장법을 적용을 했을 때 생활용 숙박시설의 주차장 규준이 굉장히 완화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좀 완화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한 노력의 정부의 정책이나 노력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은 거기에 빠르게 대응을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민간 주도형의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고밀도 개발, 이러한 소규모 재정비, 또 소규모 재건축, 오피스텔의
완화로 인한 주택 공급이 네. 많아질 거라고 이제 보는데 이게 이제 주로 수도권 지역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 시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토지비의 어떤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이슈들이 발표가 되면 토지비가 급상승하는 또 부작용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얘기했던 소규모 우리가 재정비,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 토지 소유주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기여를 빨리 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토지비하고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할 것이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법들의 완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실생활과 이제 근접하게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시그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빨리 주택에 대한 문제 해결이 좀 돼서 청년들이나 우리 신혼부부, 그다음에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됐다는 좋은 소식이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빨라지는 소규모 재건축 부분과 함께 연관되는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 공간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짚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